네, 이번 시간에는 리포트를 토대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김웅 지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리포트는요.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이 리포트를 제시했는데요. 저희 제목부터 함께 좀 읽어볼게요. 쇼크가 아닌 서프라이즈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였고요. 목표 주가 5만 1,00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상향됩니다. 자, 일단 목표가가 상향된 걸 보니 현대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실적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하회했는데 그 이유부터 알려주시죠. 네. 매출액은 이제 컨센서스를 7% 정도 이제 상회하면서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 1,600억 대비해서 실질 발표는 810억 원 수준으로 이제 50%가량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장 큰 사유는 일회성 비용 때문인데 그 일회성 비용의 이제 대부분이 아랍에미리트 미르파 발전 500억, 그리고 두바이 관람차 200억 등 해외에서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자회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의 이제 실적 부진이 연결로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잖아요. 서프라이즈다 리포트 네. 제목에 이렇게 쓰여 있던데 2023년 매출 가이던스 서프라이즈 이걸 모멘텀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관련 내용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적 발표 4분기를 하면서 현대건설에서는 이제 올해에 대한 경영 계획도 함께 안내를 했었는데 네. 해당 내용을 좀 살펴봐 드리면 기존 수주와 분양 성과를 바탕으로 작년에는 매출액이 한 18% 정도 21년 대비 22년 성장을 했었는데 23년에는 이보다 20%가 높은 25.5조 원의 매출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면의 내용에는 이게 이제 수치로는 시장 컨센서스인 21.8조 원을 17% 정도 이제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부문 매출이 24% 전년 대비 성장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택 부문이 그러면은 이 전체 현대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60한 5% 정도 됩니다. 65%면 어쨌든 네네네. 절반 이상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잘 네네. 나와주면은 네. 앞으로 현대건설도 좋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좀 짚어봐야겠죠. 어떤 아이디어 안고 네. 가볼까요? 매출 성장이 이제 주로 별도 주택하고 별도 부문에서 일어나는 주택 부분 성장하고 또 현대 엔지니어링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만큼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제 의견이고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마진이 악화하는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탑라인 성장을 보여줬고 또 앞으로도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현대건설은 건설업종 내에서 굉장히 투자 매력이 높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면서도 말씀 안내 드렸던 것처럼 목표 주가 추정치를 5만 1,00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이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 주가 산출할 때 적용되는 이제 멀티플 또한 현재 동사 주가가 12개월 포워드 PE 기준으로는 7.7배고 PBR 기준으로는 0.48배인데 이 회사 주식이 바닥을 잡을 때 쓰는 PBR 기준으로는 0.4배부터 1.3배까지 움직여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치 평가 기준으로도 편안하게 밴드 하단 부근에서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한 시점이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주택의 일단 비중이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또 들어보니까 현대 엔지니어링 비중도 높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현대 엔지니어링 비중이 이제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주택과 네네네. 현대 엔지니어링이 네네네. 반반씩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그 주택을 네. 별도로도 볼 수가 있고 연결로도 볼 수 있는데 네. 힐스테이트라고 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 건설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굳이 분리하기보다는 주택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힐스테이트가 좋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누가 시공을 하느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 매출 꽂히는 거는 주택은 주택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현대건설에 대한 리포트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리포트 자체 내용 저희가 네.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이제 볼 때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둔촌주공이 생각보다 무난하게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형 수도권 프로젝트들, 주택 프로젝트들도 이제 안정권에서 자금 경색을 일으키지 않고 무난하게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경영 계획 내용을 살펴보고 좀 이 리포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현대건설에서 밝힌 23년 경영 계획을 살펴보면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를 11.5조 원으로 작년 대비 이제 30% 정도 높여서 잡았습니다. 성장할 걸로 이제 보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의 분양 가이던스가 이제 지난해 6,500세대 정도 분양을 했었는데 올해는 1,500세대 정도 분양을 할 것으로 4,000세대 이상 늘어날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게 하나가 또 있고 또 그리고 올해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북미 공장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외형은 늘어났는데 수익성까지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를 올릴 만한 이슈였냐라고 살펴본다고 한다면 주택 부문의 매출 총 이익률은 한 10%를 상회합니다. 반면에 플랜트 부분의 그 매출 총 이익률은 그 절반인 5% 내외인데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외형이 성장한다라는 얘기는 곧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이러한 의견은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믿어보자 네.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줄 평도 확인해 봤는데요. 쥐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십니다. 좀 이거 내용 쉽게 풀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주가 네. 이제 주택시장 가격이 이제 주택시장이 급격히 식으면서 건설 경기 또한 별로였어요. 국내 부분 별로였고 해외 수주 또한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센티 또한 다운되는 이제 구간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졌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이제는 희망을 가지셔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네, 현대건설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아직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다면 관심 있으시다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도 점검해 봐야겠죠. 두 번째 리포트는 GKL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낮은 기대치와 유일한 증설 효과 이 두 가지의 제목이 좀 올라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였고요. 목표 주가는 24,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요. 네네. 네. 일단 그 신한의 지인의 위원이 이제 4분기 매출액을 940억으로 전년 4분기가 216억이었으니까 한 4.4배 정도 높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분기인 740억 대비로도 4분의 1 정도, 26%가 성장하는 구도이니까 비용 증가가 일부 있더라도 이런 압도적인 매출 성장세를 통해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그렇다면 네. GKL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유일하게 공급이 증설되는 기업이라는 네네네. 이야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네. 무슨 내용이에요? 그 이유까지 좀 설명해 주세요. 뭐 GKL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네. 경쟁력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 허가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용하는 대지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작년에 GKL은 강북에 있는 힐튼점을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힐튼점 대비 용산점의 면적이 20% 정도 더 넓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테이블 캐파를 50대에서 55대로 10대 정도, 5대 정도 이제 10% 늘렸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증가가 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이제 12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법인이 있는데 나머지 11개 기업들은 이러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는 캐파 증설을 단독으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개 정도 늘어났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인가요? 이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예, 일단 캐파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게 슬롯 머신이 있고 테이블이 있는데 VIP 드라이버에게 늘어나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매출이나 수익 기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테이블 수를 10%나 늘렸다. 나름대로 지금 그 캐파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관광객이 일본에서부터 4분기부터 본격 유입이 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리오프닝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클 수 있겠다. 그것도 혼자 이렇게 늘려놨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기업들보다는
수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지노를 한 네네. 번도 안 가봐서 네네네. 좀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테이블이 늘어났다는 게 저희가 이 TV에서 볼 수 있는 요즘 네네.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또 OTT에서 방영 중이잖아요. 네네네. 그 드라마를 제가 지금 보고 네네. 있는데 그 게임을 하는 테이블을 예, 말하는 예. 거죠. 기계도 맞습니다. 따로 있지만 네네네. 테이블인데 이게 네네. 늘어나는 게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GKL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GKL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신한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영업장을 개장을 이제 용산에 했죠. 그리고 이제 세븐런 용산점이 1월 트래픽과 매출액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월간 데이터를 보았더니 매우 양호하더라 생각보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여전히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애널리스트들도 전문가들도 전망을 하기를 카지노 산업이 단기에 빨리 올라올 거라는 기대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는 그보다 앞서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 향후에 이러한 수치들적인 부분들은 후행적으로 계속 올라오게 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바라보기에 좋은 기업이다라는 톤으로 이제 레포트를 써주셨고요. 참고로 지금 신한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GKL에 대한 그 4분기 영업이익은 한 71억 정도 보고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5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40% 이상 높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년 추정치를 기존의 662억에서 762억으로 100억 가량 올렸는데 이렇게 이제 EPS가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기존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여기는 이제 멀티플 수정을 하지 않고 EPS 그로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게 수정할 만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일본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네. 중국이 또 회복하면서 그 수혜를 누려볼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일본도 일본이고 보통 통상 이제 VIP 드랍액 이제 떨어지는 그런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네.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됐을 때 그 속도가 늘어나는 양이 더 폭발적이고 이제 크기 때문에 그 수익성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기여가 크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KR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이제 영업이익률 분기 단위로 봤을 때 마이너스 160%까지도 갔던 적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160이요. 네네네. 그런 걸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일본 관광객 유입된 것만으로도 지금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까지? 거기에 중국까지 더해지면 네. 더 폭발적으로 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담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이 중국 관광객 자체가 끌어다주는 이익률이 일본보다 네네. 훨씬 더 많았는데 네네네. 여기에 중국이 조금 더 문을 열면서 네. 그 수혜를 더 누려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저희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지요? 궁금합니다. 지난해 이제 10월 11일부터 한일 90일 무비자 이제 관광 방문 비자 이제를 간편하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열리고 나서 아닌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 19년 대비해서 이미 일본 관광객에 의한 그 매출이 70%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포인트 나름대로의 그 매출 성장과 수익성 향상이 굉장히 빠르게 이뤄질 것이다라는 의견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믿어보자 의견 네.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한 줄 평도 보겠습니다. GKL에 낙장 불입하셨던 투자자분들께 리스펙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낙장 불입 그러니까 좀 그동안 좀 속상하셨던 분들, 그렇죠. 네, 좀 물려 네. 있다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외형 매출과 이익이 너무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떨어졌었는데 네. 코로나 기간 중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나 온라인 판매를 하는 기업들은 큰 성장을 했지만 반면에 이렇게 관광객 직접적인 오프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들은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좀 잘 버티셨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앞선 뭐 현대건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와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잘 기다리셨다면 앞으로 또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두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김웅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